안녕하십니까? 통찰 한자 한글 인사드 여러분. 오늘은 64번째 다섯째 지지 또는 별진이라고 할 때도 있고 떼신이라고 하는 다섯째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왜 다섯째 지지에 있는 진을 용이라 하고 진 또는 신이라고 했을까?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또 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12지지를 할 적에 처음에 자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 하면 이제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인 하면 하늘 땅 이외의 모든 문이 열려가지고 묘 실질적인 문이 이제 활짝 열린 겁니다. 그럼 이 실질적인 문이 열린 곳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뭔가가 나오는 걸 우리 선조들은 결애들은 용으로 본 거죠. 왜 이걸 또 용이라고 하냐면은 이 실질적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면은 변화무쌍합니다. 그럼 변화무쌍한 동물인 용을 선정해서 다섯 번째 지지 용으로 한 거죠. 그럼 이 용을 또 왜 용이라고 했을까? 그러면 용의 어원에 보면은 우리나라 결애들이 이제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 누에설이 있고 그 악어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악어설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용이 이제 땅에 내려온 겁니다. 그러면 하늘은 양, 땅은 음양 하늘과 땅의 조화인 거죠. 그 다음에 그 조화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음과 양의 조화가 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음과 양의 조화가 있다는 것은 물과 땅에서도 살아가는 이제 파충류의 종류는 악어가 그래도 가장 많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하는데 이 용이란 어원도 은하수에서는 밀인에서 미르가 용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물을 미르라고 하지만 또 용이라고 하는데 이 왜 용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친구들이나 이게 놀릴 적에 혓바닥을 이내면서 용용 죽겠자고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. 그게 이제 파충류의 특징인데 파충류는 혀가 날름거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용용 죽겠지 하면서 그 용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좋아하는 박영홍 선생님께서 우리말과 한계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용의 어원을 파충류의 특징인 혀를 날름거린 것을 보고 악어설.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 하는 것은 그 물에서 용이 났다는 건 물 중에서 최고의 최상의 포식자가 악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악어설에서 기원해서 용이라고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 누에설보다는 또 중점을 두는데 누에설도 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악어는 음인 땅과 양인 물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땅과 물도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우리가 음은 산줄기고 산 자체는 별입니다. 별. 하늘의 별이 산의 꼭대기를 산 마루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. 그걸 이어주는 게 이제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은하수에서 별과 별이 반짝여서 하나의 강물이 흐르는 걸 미리네 은하수라고 하듯이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건 용맥, 그리고 물이 흐르는 건 물줄기입니다. 그러니까 산줄기와 물줄기가 만나면은 인간이 이제 살기 좋은 이제 곳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살기 좋은 명당,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이 다섯 번째 지지, 이 진을 별진이라고 하는데 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의 성, 하나는 진. 이 성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자체를 별성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별진은 이 별성이 있는 자리, 공간, 별이 사라지더라도 그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. 별이 있는 자리, 별이 사라져도 그 공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.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죠.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데 별자리, 변하지 않는 공간, 그래서 진리 공간, 변하지 않는 공간, 진공이라고도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. 그 다음에
때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누에라고 한 것도 여기서 이제 아마 온 것 같아요.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농사 농 글자를 보면은 이 별진자 위에 이제 뽕나무밭을 상징하는 그 상형 문자가 이래 있는데 이걸 이제 농사 농이라고 하거든요. 그 농사는 때를 보고 때를 맞춰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때를 맞추는데 옛날 우리 교례들은 별자리로 농사의 때를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인 거죠. 그러면 때인 거죠. 그래서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. 모든 것은 시간이 창조한 것입니다. 시간이 지나야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이게 하나 만들어지라도 시간이라는 것이 안 지나면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 교례들은 신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를 나타낼 땐 때의 신, 그 다음에 자리를 나타낼 때는 별진,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겁니다. 별진이.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또 같이 맞추는 거죠. 그래서 다섯 번째 지지가 이 변화무쌍한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묘에서 문이 열린 걸 나와야 함의 그 당위성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용을 다섯 번째 지지로 했지 않았는가 이래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생각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 문을 열고 나온 세상 1 여섯 번째 지지 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통찰 한자 한글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주 뒤에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